일요일 아침, 동이 막 희미하게 트기 시작할 무렵, 헉은 더듬더듬 언덕 위로 올라가 늙은 웨일스인의 집문을 조용히 두드렸다. 집안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지만 밤중에 벌어진 긴장된 사건 탓에 잠이 얕아진 상태였다. 창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요? 허크가 겁먹은 목소리로 낮게 대답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예요. 허크베리 핀이에요. 그 이름이라면 밤이든 낮이든 이 문을 열 수 있지. 얘야, 환영한다. 이 말은 떠돌이 소년에게는 낯설었지만 지금까지 허크가 들었던 말 중 가장 기분 좋은 말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환영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전혀 없었다. 문은 곧바로 열렸고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허크에게 의자를 내주고 노인과 키 큰 두 아들은 급히 옷을 입었다. 자, 얘야. 배가 아주 고프길 바란다. 아침은 해가 뜨자마자 준비될 거야. 아주 뜨끈뜨끈한 걸로 말이지.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나와 아들들이 어젯밤 네가 와서 여기 머물길 바라고 있었단다. 전 정말 무서웠어요. 총소리가 나자마자 달아났죠. 3마일이나 쉬지 않고 뛰었어요. 지금 온 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예요.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온 이유는 그 악당들을 다시 만날까봐 무서워서였어요. 설령 그들이 죽었다 해도요. 아이고, 불쌍한 녀석 같으니 보아하니 힘든 밤을 보낸 모양이구나. 하지만 걱정 마라. 아침을 먹고 나면 여기 네가 쉴 침대가 있다. 아, 그놈들은 죽지 않았단다. 그게 참 유감이야. 네가 묘사해준 덕에 우리는 정확히 그놈들이 있는 위치를 알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살금살금 15피트쯤 거리까지 다가갔다. 그 온나무 덤불길이 지하실처럼 어두웠지. 바로 그때 내가 갑자기 재채기가 나오려는 걸 느꼈다. 그건 정말 운이 지독히 없던 거야. 나는 그걸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지. 결국 재채기가 터져버렸어. 내가 권총을 든 채 맨 앞에 있었는데 재채기 소리에 그놈들이 길에서 빠져나가려고 부스럭거리는 게 들리자 나는 소리쳤지. 쏴라, 얘들아. 그리고 우리는 그 부스럭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총을 쐈어. 내 아들들도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그 악당들은 순식간에 달아났고 우리는 숲속으로 그놈들을 뒤쫓았지. 내 생각엔 한 놈도 맞히지 못한 것 같아. 놈들이 달아나면서 각자 한 발씩 총을 쐈지만 놈들의 총알은 우리 곁을 스쳐갔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 발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자 우리는 추격을 멈추고 내려가서 보안관 보조들을 깨웠단다. 그들이 사람들을 모아 강둑을 지키러 갔고 날이 밝는 대로 보안관과 무리들이 숲을 샅샅이 뒤질 거야. 내 아들들도 곧 합류할 거다. 그놈들에 대한 묘사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 말이야.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놈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겠지? 그렇지 않니? 아, 네. 제가 시내에서 그놈들을 봤고 따라갔었어요. 잘했다. 묘사해봐라. 녀석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주렴. 한 놈은 전에 여기 근처에서 한두 번 봤던 귀머거리에 벙어리 행세를 하는 늙은 스페인 놈이고 다른 한 놈은 인상 더럽게 생기고 누더기 같은. 그거면 됐다. 얘야, 누군지 알겠어. 어느 날 숲속 그 미망인 집 뒤편에서 우연히 놈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슬금슬금 달아나더구나. 어서 가라 얘들아. 보안관에게 가서 알려라. 아침 식사는 나중에 먹어라. 웨일스인의 아들들은 즉시 출발했다. 그들이 방을 나서자 헉이 벌떡 일어나서 외쳤다. 아, 제발. 그놈들을 고발한 사람이 저라는 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이요. 네가 그렇다면야 알았다. 허크. 하지만 넌 네가 한 일에 대해 칭찬을 받아 마땅한데. 아, 아니에요. 제발 말하지 마세요. 젊은이들이 나가고 웨일스인이 말했다. 그 아이들도 말 안 할 거고 나도 안 할 거다. 그런데 왜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니? 허크는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그 남자들 중 한 명에 대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자신이 뭔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 남자가 알게 되는 건 이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랬다가는 분명 자신이 죽을 거라고 했다. 노인은 다시 한번 비밀을 지킬 것을 약속하고는 말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놈들을 따라가게 된 거냐, 얘야? 수상해 보였니? 허크는 조심스럽게 답할 말을 고르느라 잠시 침묵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글쎄요. 전 워낙 나쁜 놈이라잖아요. 적어도 모두가 그렇게 말하고 저도 별로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가끔은 그런 생각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또 가끔은 어떻게든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도 하죠. 어젯밤도 그랬어요. 잠이 안 와서 한밤중에 거리를 걷다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금주의 술집 옆에 있는 낡은 벽돌 창고에 이르렀을 때 전 잠깐 생각을 더하려고 벽에 기대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두 녀석이 뭔가를 팔에 끼고 살금살금 지나가는 걸 봤는데 저는 그놈들이 그걸 훔쳤다고 생각했어요. 한 놈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다른 놈이 담뱃불을 빌리려고 해서 놈들이 제 바로 앞에서 멈췄는데 담배 불빛이 얼굴을 비추어서 잘 볼 수 있었어요. 덩치 큰 놈은 흰 수염과 눈 위에 붙인 안대 때문에 귀먹거리에 벙어리 행세를 하던 그 스페인 놈인 걸 알았고 다른 한 놈은 꽤 제재하고 누더기 같은 악당이었어요. 담뱃불만으로 그 누더기 옷을 볼 수 있었단 말이냐? 이 말에 허크는 순간 당황했다. 그러고 나서 말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 가니까 넌 따라갔죠? 네. 맞아요. 무슨 짓을 하나 보려고요. 아주 몰래 움직였으니까요. 그놈들을 미망인의 집 담장까지 몰래 따라갔어요. 어둠 속에 숨어서 듣는데 그 누더기 입은 놈이 미망인을 살려주자고 빌고 있었고 그 스페인 놈은 제가 당신하고 아들 두 분한테 말했던 것처럼 미망인의 얼굴을 망쳐놓겠다고 맹세를 했죠. 뭐라고? 기먹고 벙어리인 그놈이 그런 말을 다 했단 말이냐? 허크는 또 한 번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조금이라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그의 혀는 그를 공영에 빠뜨리려고 작정한 듯 계속 엉뚱한 말을 하고 있었다. 허크는 빠져나가려고 여러 번 애썼지만 노인의 시선이 그를 주시하고 있었기에 계속 실수만 저질렀다. 마침내 웨일스인이 말했다. 얘야, 날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세상 그 무엇을 준다 해도 네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지 않을 거다. 절대 그럴 일 없으니 내가 널 보호해주마. 그 스페인인은 귀먹고 벙어리가 아니야. 넌 무심코 그걸 입 밖에 내버렸어. 이제 와서 감출 수는 없다. 넌 그 스페인 놈에 대해서 뭔가 숨기고 싶어하는 걸 알고 있다. 이제 날 믿고 얘기해보렴. 결코 널 배신하지 않겠다. 허크는 정직한 눈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몸을 숙이고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스페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인디언조예요. 웨일스인은 거의 의자에서 튀어오를 뻔했다. 잠시 후에 그가 말했다. 이제야 모든 게 분명해졌구나. 네가 귀를 자르고 코를 베겠다는 말을 했을 때 난 네가 꾸며낸 과장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백인은 그런 식으로 복수하지 않기 때문이지. 하지만 인디언이라면 얘기가 완전히 다르지. 아침을 먹는 동안에도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노인은 자신과 아들들이 간밤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등불을 가지고 담장 주변을 샅샅이 뒤져서 피 흔적을 찾아보았던 일이라고 말했다. 피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꽤 큰 꾸러미 하나를 발견했다고 했다. 뭘 발견했다고요? 벼락이라도 맞은 듯 이 말이 허크의 창백한 입술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왔다. 허크는 눈을 크게 뜨고 숨을 멈춘 채 대답을 기다렸다. 웨일스인 역시 깜짝 놀라서 허크를 마주 바라보았다. 10초쯤 뒤에 그가 대답했다. 도둑놈들이 쓰는 도구였단다. 왜 그러니? 무슨 문제라도 있니? 허크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안도했다. 노인은 진지하고도 궁금한 눈으로 허크를 쳐다보다가 곧 말했다. 그래, 도둑놈들이 쓰는 도구였지. 이게 너에게 엄청난 위안을 준 모양이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놀랐지? 우리가 뭘 발견했을 거라고 기대한 거냐? 허크는 곤란했다. 호기심 어린 눈이 자신을 주시했다. 그는 적당한 답을 생각해내려고 무슨 짓이든 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노인의 시선이 점점 더 깊숙이 그를 꿰뚫는 듯했다. 말도 안 되는 답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 했다. 그걸 고민할 여유도 없이 허크는 약한 목소리로 아무렇게나 말했다. 주일학교 책 같은 거였나 해서요. 불쌍한 허크는 웃을 힘도 없을 만큼 괴로웠지만 노인은 큰 소리로 유쾌하게 웃었다. 그는 온몸을 흔들며 웃고는 이렇게 웃으면 병원비가 절약되니 돈 버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그러고 나서 말했다. 불쌍한 녀석 같으니 너 창백하고 몹시 지쳐 보이는구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모양이야. 그러니 정신이 헷갈리고 약간 균형을 잃는 것도 당연하지. 하지만 곧 회복될 거다. 휴식과 잠이 너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 줄 테니 걱정 말아라. 허크는 자신이 바보 같아서 그런 수상쩍은 흥분을 드러낸 것에 짜증이 났다. 사실 담장 근처에서의 대화를 듣고 그 꾸러미가 보물이 아닐 거라고 이미 추측하긴 했지만 완전히 확신하진 못했다. 그래서 발견된 꾸러미 이야기에 그만 자기 통제력을 잃었던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작은 사건이 일어난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이제 그 꾸러미가 진짜 꾸러미가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으므로 마음이 편하고 아주 기분이 좋았다. 모든 것이 제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다. 보물은 아직 이번 방에 있을 것이고 그날 중으로 악당들이 체포되어 감옥에 갈 것이며 그와 톰은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편하게 그날 밤 금화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아침 식사를 막 마쳤을 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허크는 즉시 숨을 곳을 찾았다. 그는 최근 사건에 조금이라도 연결되고 싶지 않았다. 웨일스인이 문을 열자 몇몇 신사, 숙녀들이 들어왔다. 그 중에는 더글라스 미망인도 있었다. 노인은 시민들이 담장 구경을 하러 언덕 위로 몰려드는 것을 보았다. 소문은 벌써 퍼진 것이다. 웨일스인은 밤의 사건을 다시 방문자들에게 이야기해야 했다. 미망인은 자신을 구해준 데 대해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부인. 저와 제 아들들보다 훨씬 더 고마워하셔야 할 분이 따로 있지만 그분이 자기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거기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은 당연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엄청나게 자극했다. 그러나 웨일스인은 비밀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이 이 궁금증을 마을 전체로 퍼뜨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모든 얘기를 다 듣고 난 뒤 미망인이 말했다. 난 침대에서 책을 읽다가 잠이 들어서 그 소동을 전혀 못 들었어요. 왜 나를 깨우지 않으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악당들은 다시 오지 않을 테니까요. 그들에게는 도구도 남지 않았으니 굳이 당신을 깨워 겁을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흑인 3명이 밤새 당신 집을 지켰고 방금 돌아왔습니다. 더 많은 방문객들이 왔고 이야기는 몇 시간 동안 반복되었다. 방학 중이어서 주일학교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교회에 일찍 모였다. 그 흥미진진한 사건이 모두의 관심거리였다. 예배가 끝난 후 대처 판사의 부인이 하퍼 부인 곁에서 놀란 얼굴로 말했다. 우리 베키는 하루 종일 잘 건가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당신네 베키 말인가요? 네, 어젯밤에 베키가 댁에서 잔 거 아니었나요? 아니요. 우리 집에서 자지 않았는데요. 대처 부인은 창백해지며 교회 의자에 주저앉았다.
바로 그때 폴리 이모가 친구와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며 지나가고 있었다. 폴리 이모가 말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대처 부인. 좋은 아침이에요, 하퍼 부인. 우리 애가 지금 사라졌어요. 제 생각엔 톰 녀석이 어젯밤에 2분 중 1분 집에서 잤는데 그래서 지금 겁나서 교회에 못 오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집에 가면 단단히 혼내줄 생각이었는데. 대처 부인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고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우리 집에서 자지 않았어요. 하퍼 부인이 말했다. 그녀의 얼굴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폴리 이모의 얼굴에도 두려움이 확연히 드러났다. 조하퍼, 너 오늘 아침에 우리 톰 못 봤니? 못 봤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니? 조는 기억해내려 애썼지만 확실히 기억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던 걸음을 멈췄다. 귓속말이 여기저기 오갔고 모두의 얼굴에 불길한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아이들과 젊은 교사들에게 급히 질문이 쏟아졌다. 모두들 집으로 돌아오는 페리웨 톰과 베키가 탔는지 못 봤다고 했다. 너무 어두웠고 그때는 아무도 누군가 빠졌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자 젊은이 중 한 명이 마침내 자신의 두려움을 터뜨리듯 말했다. 둘 다 아직 동굴에 갇혀 있을지 모른다고. 대처 부인은 그 자리에서 기절해 쓰러졌다. 폴리 이모는 울부짖으며 두 손을 비틀었다. 공포는 입에서 입으로, 그룹에서 그룹으로, 거리에서 거리로 순식간에 번졌다. 단 5분 만에 종이 미친 듯이 울렸고 온 마을 사람들이 뛰쳐나왔다. 카디프 언덕 사건은 한순간에 사소한 일이 되었고 도둑들은 까맣게 잊혔다. 말들이 안장을 차고 보트에는 사람들이 올라탔으며 페리회도 출동 명령이 내려졌다. 사건의 공포가 시작된 지 30분도 되지 않아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큰 길과 강을 따라 동굴을 향해 쏟아져 내려갔다. 길고 긴 오후 내내 마을은 텅 비고 죽은 듯했다. 많은 여인들이 폴리 이모와 대처 부인을 찾아가 위로하려 애썼다. 그들도 함께 울어주었는데 그 편이 위로의 말보다 훨씬 나았다. 지루하고 긴 밤 동안 온 마을이 소식을 기다렸지만 마침내 새벽이 찾아왔을 때 전해진 소식이라고는 겨우 이것뿐이었다. 촛불을 더 보내라. 그리고 음식을 보내라. 대처 부인은 거의 미칠 지경이었고 폴리 이모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처 판사는 동굴에서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그건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했다. 웨일스인은 동이 틀 무렵 집으로 돌아왔는데 온몸은 촛농이 튀고 진흙으로 뒤덮였으며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마련해준 침대에 누워 열병에 들떠있는 허크를 발견했다. 의사들은 모두 동굴에 있었기 때문에 더글라스 미망인이 와서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허크를 돌보겠다고 말했다. 그 아이가 착한 아이든 나쁜 아이든 그저 평범한 아이든 간에 그는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자녀는 결코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웨일스인이 허크에게는 좋은 면도 있다고 말하자 미망인이 말했다. 당신 말대로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흔적이죠. 그분은 그것을 지우지 않으세요. 절대로요. 그분은 자신의 손에서 나온 모든 창조물에 어딘가 그 흔적을 남겨놓으시니까요. 오전이 어느 정도 지나자 지친 사람들이 335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체력이 가장 강한 사람들은 계속 수색을 이어갔다. 전해져 오는 소식이라곤 그동안 아무도 들어가 보지 않은 동굴, 깊숙한 구석까지 뒤지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구석구석, 틈 하나하나 철저히 조사하고 있었고
동굴의 복잡한 미로 어디서나 멀리 빛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보였으며 어둠침침한 통로를 따라 외치는 소리와 권총을 쏘는 소리가 공허한 메아리로 울려왔다. 관광객들이 일반적으로 다니는 곳에서 한참 벗어난 장소에서는 암벽에 초로 그을린 글씨로 베키와 톰이라는 이름이 발견되었고 근처에서는 기름때 묻은 리본 조각도 찾았다. 대처 부인은 그 리본을 알아보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이 리본이 그녀 아이의 마지막 유품이며 앞으로 그 아이의 어떤 유품보다도 소중할 것이라 말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끔찍한 죽음이 오기 직전에 아이의 살아있는 몸에서 떨어져 나온 마지막 물건이기 때문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동굴 안에서 멀리 희미한 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고 그때마다 환희에 찬 외침이 터져 나오면서 수십 명의 남자들이 그 메아리 치는 통로를 따라 달려갔다고 했다. 그러나 언제나 끔찍한 실망감만 뒤따랐다. 아이들은 거기 없었다. 그것은 단지 수색하는 사람들의 등불일 뿐이었다. 끔찍한 사흘 밤낮이 지루하게 흘러갔고 마을은 절망적인 무기력 속에 빠져들었다. 아무도 무엇을 할 마음조차 내지 못했다. 때마침 우연히 발견된 금주회 술집 주인이 자기 가게에 몰래 술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조차 사람들에게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할 정도였다.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허크는 희미한 목소리로 술집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최악의 소식을 들을까 두려워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자신이 아픈 동안 금주회 술집에서 무언가 발견된 게 있었느냐고 말이다. 그래. 허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그게 뭐였어요? 술이었단다. 그래서 그곳은 문을 닫았지. 얘야, 다시 누워라. 너 때문에 내가 깜짝 놀랐잖니. 딱 한 가지만, 정말 딱 하나만 말해주세요. 제발요. 그걸 발견한 사람이 톰이었나요? 미망에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조용히 해라, 얘야. 쉬어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니. 넌 지금 정말 많이 아프단다. 그렇다면 발견된 것은 술밖에 없었던 것이다. 만약 금화를 찾았다면 온 마을이 벌집을 쑤신 듯 난리가 났을 테니까. 그렇다면 그 보물은 영영 사라지고 만 것이다. 영원히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미망이는 왜 우는 것일까? 그녀가 우는 게 이상했다. 이런 생각들이 허크 머릿속을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고 그는 그 피로감 속에 잠이 들어버렸다. 미망이는 혼잣말로 말했다. 그래, 잠들었구나. 불쌍한 아이 같으니. 톰 소여가 그걸 발견했다고? 톰 소여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젠 희망을 갖고 계속 찾아 나설 힘이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